한 주간 축구 팬들의 심장을 뛰게 만든 핫한 K리그 경기를 정확하고 감동적으로 풀어보는 차원이 다른 분석 핫다리 영수입니다. 자, 오늘 두 분 모시고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오늘은 상위 스플릿과 하위 스플릿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두 팀, 광주와 광원FC의 27라운드 경기. 자, 일단은 이 경기 한 줄평 먼저 좀 들어볼까요? 저는 그 아사리판 만든 아사니. 아사리가 지금 광주 아사리판 만들었나요? 그러니까 이적을 하면 되는데 이적하면서 굉장히 그 어쨌든 좀 시끄럽고 좀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렇지. SNS에다가 뭐 가방 그러니까. 올리고 막. 근데 또 이제 그런 어떤 이슈가 되고 또 안 갈 것처럼 또 막 그러다가 또 갑자기 이제 가버리니까 팀이 약간 좀 분위기적으로 이렇게 좋진 않았었다. 네, 저는 한 골이면 충분했다. 한 골이면 충분하다. 이거 되게 약간 도발적인, 자극적인 건데 그 2002년 월드컵에서 네. 이탈리아 토티가 한 골이면 충분했다라는 말을 16강 직전에 해서 난 진짜 되게 그 기사 보고 나도 되게 자극을 받았거든. 진짜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근데 또 이탈리아전 하면 설기현의 그 1대0으로 맞아요. 끌려가는 그 상황에서 후반전에 설기현의 그 왼발 동점골. 세계 최고의 골키퍼 부폰을 뚫었잖아. 와, 그때 어땠어요? 그때 상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23년 전이잖아. 좀 넣어주고 슛골! 골이요! 동점골입니다! 설기현! 1대1 극적인 동점골! 네, 어렵게 했어요. 아, 이게 웬일입니까? 또 1대1 동점골! 네. 자, 일단 1대1을 만들었습니다. 1대1! 네, 설기현 선수. 정말 극적이네요. 네, 끝에 한번 해주네요. 네. 자, 설기현의 왼발에 정확하게 걸리면서 부폰 꼼짝도 못합니다. 뭐 나는 원래 왼발을 잘 쓰니까. 그치. 그냥 뭐 자연스럽게 툭 갖다 냈지 그냥. 자연스럽게 툭 갖다 냈어. 그냥 뭐 부폰이 되게 고개 이렇게 숙여갖고 되게 심각하게 생겼는데 부폰이 뭐 꼼짝 못하더라고. 폼은 되게 부자연스러웠는데 아니야. 자연스럽게 된 거야. 근데 발등에 얹혔다고 하는데 계속 그래. 내가 볼 때 약간 좀 빗 맞은 것처럼 보였는데 아니 뭐 사람도 이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발등에 얹혔어요? 진짜? 제대로? 얹히지 않았지. 그래도 약간 빗맞긴 했는데 그 잘못했으면 부폰이 막았겠지. 그 세계적 골키퍼인데 그거. 지금 그거 잘 맞았으면 부폰이 막았거나 크로스바 넘어가서 보통 우리 그때 한국 선수들 보통 차면 다 크로스가 넘어가지. 저 홈런으로 저 관중석 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넘어가서 월드컵 역사상 명경기 톱10 안에 그 경기가 딱 들어가거든. 아 그래? 그리고 중요한 또 역할이지. 형이 어시스트 한 거 아니에요? 어시스트 해가지고 정한 형이 그러네. 정한 형이 골 또 골. 근데 그 기억이 안 나지. 형이 어시스트 한 거는 그냥 정환이 형 이렇게 머리 이렇게 빗맞은 거는 기억나는데 헤드에 딱 돌린 거. 형이 올린 거 그 전사형 상황은 딱 그냥 이렇게 약간 지워져 있어 보니까. 왜지? 아니면 크로스가 되게 크로스가 되게 그냥 근데 형 그때 그걸 보고 올린 건 아니잖아. 그냥 이렇게 하다가 확 올렸는데 그렇게 간 거잖아 사실. 아니요, 근데 아니 근데 솔직히 너는 말해서 왜 우리가 아니 크로스를 올릴 때 너는 왜 사람을 그렇게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올리기 전에 딱 쳐놓고 항상 딱 보지. 봤어. 예. 그 안쪽의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아니 올렸어. 그거 보는 거는 선수들이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봐. 보는데 저게 배웠는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보고 그냥 참단 말이야. 근데 그게 간다니까 그게. 아니 잠깐만 프로 선수가 그것도 이제 국가대표가 월드컵 레벨에서 이탈리아를 이기는 팀이 선수가 볼을 이렇게 잡아서 봤는데 그냥 봤다는 거야. 야 아무리 너 내려치기를 해도 그렇지 그런 것까지 부정하면 어떻게 하냐. 아니, 크로스가 이렇게 좀 잠깐만 차기 이렇게 전에 가야 되는데 차기 전에 이렇게 봤는데 가니까. 이거 본 것도 그냥 본 거라고 얘기해 버리면은 그럼 너 왼발 슛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지금 득점도 잘못 맞아서 들어갔고 어시스트도 그냥 찼는데 어시가 됐고 이거 너무 사실은 광주는 모든 팀들이 광주하고 만나면 되게 까다로워하는 팀이고 이정효 감독이 지난 수년 동안 아주 좋은 뭐 전술적인 대응이라든가 뭐 결과도 마찬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정효 감독의 축구의 핵심 키워드 하나는 이거다라는 걸 꼽으라면 어떤 키워드가 있을까요? 나는 그 팀 수비. 팀 수비. 예. 진짜 수비만큼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또 그걸 해야지만 경기를 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수비의 안정감을 가지고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공격의 어떤 특징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 전체적으로 모든 선수가 정말 이 수비에 진심으로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게 이제 경기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특징인 것 같아요. 저는 그 트랜지션 속도
그러니까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되는 그 속도가 정말 빨랐던 팀이고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사실은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숫자적인 우위를 가져가는 그 속도에서 조금 더 살리지 못하다 보니까 상대 수비에 좀 막히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고 또 반대로 또 수비 상황에서도 상대의 그 수비를 미리 막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 밀려 내려오는 상황도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뭐를 여기다 적어놨냐면 여기 그대로 내가 적어놓은 걸 읽으면 나는 압도적 기동력, 수비, 그다음에 공수 전환, 압도적 기동력. 이 세 단어의 공통점을 딱 보면은 네. 아, 이정혜 감독이 어떤 축구를 하고 있구나. 빠르고 그 대응력이 좋기 때문에 네. 상대가 어려워하는구나 네. 라는 사실을 지금 느낄 수 있었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지금 여기서 그 어떤 팀이 광주랑 하더라도 쉽게 이기는 팀이 아닌데 강원이 광주를 올 시즌 3경기에서 다 1대0으로 무실점으로 승점 9점을 쓸어갔다라는 것이 그 놀라운 기록인데 최근에 광주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 지난 경기만 봤을 때 사실 주중에 이제 코리아컵이 있었기 때문에 선수 구성을 봐도 강원 같은 경우는 완전히 코리아컵과 리그 자체를 100% 다른 선수들로 구성했고 맞아요. 광주는 한 반 정도 로테이션 돌린 것 같아요. 그 영향이 굉장히 저는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사우디 원정에서 이제 경기를 이제 대패를 하고 광주가 오고 나서 그때부터 좀 페이스가 쉽게 올라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4월 이후에는 연승을 하지 못했던 그런 경기 운영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확실히 최근에 경기를 보면 좀 뭔가 힘이 빠진 듯한 느낌을 보이긴 해요. 아산이가 빠진 게 광주 입장에서는 조금 전력이 약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됐을까요? 저는 좀 그런 부분이 약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사니 선수가 이제 볼을 가졌을 때 공격할 때 이 경기를 보면은 상대 팀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항상 두 명이 가서 같이 수비를 해줘야지 이 아사니를 좀 막을 수 있어. 그래도 좀 때로는 이 선수가 기술이나 스피드 있으니까 이제 베끼고 나가는 상황이 맞는데 그러다 보면 다른 선수한테 여유가 생기고 맞아요. 공간이 생기는데 그런 어떤 좀 효과가 확실히 있거든요. 결국은 득점일 것 같아요. 득점력을 아사히 선수가 그래도 아이솔레이션 플레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득점을 올리기도 하고 또 상대가 가장 두려워했던 부분도 그 플레이였는데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볼 쪽으로 압박을 많이 가다 보니까 이제 볼 쪽으로 많이 몰릴 수밖에 없고 하지만 아사니가 있을 때는 아사니는 항상 사이드 라인에 붙어서 볼 쪽에 위치하는 쪽으로 오지 않고 그 반대쪽에 있으면서 이제 볼이 왔을 때 이제 본인의 개인 능력을 통해서 득점을 만드는 이런 플레이를 굉장히 잘하는 선수였었죠. 그래서 과연 그러면 광주가 앞으로도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축구를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선수들을 다시 재배치해서 또 다른 축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게 좀 앞으로 지켜볼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감독의 어떤 전술적 능력으로 선수들이 그 경기를 좀 수월하게 운영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도 있고 상대를 되게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데 때로는 또 저렇게 찬스 생겼을 때 마무리를 해주는 거는 선수가 결국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산의 어떤 저런 능력이 이제 또 다른 어떤 누군가 해주지 못한다면은 경기력은 별 차이가 없어도 결과까지 만들어내는 거는 예전만큼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구단을 경영하는 경영자의 입장에서 이 아사니 선수 같은 경우에는 광주에 정말 필요한 선수고 이정효 감독이 아주 잘 썼던 선수인데 지금 이제 6개월 남은 시점에서 떠났잖아요. 그러면 보통 팀은 1년이 남기 전에 이런 중요한 선수들은 선별을 해서 재계약을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뭐 연봉이 비싸게 불렀다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설득을 하든 비전을 제시하든 해서 재계약을 했었어야 되는데 왜 아사니 선수를 6개월 남을 때까지 이렇게 뒀을까? 구단에서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이제 사람도 있으니까 역할도 해야 되지만 또 감독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왜냐면 그게 어쨌든 감독의 성적과 직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감독이 좋은 감독이구나 평가를 받든가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평가를 받는 부분은 어쨌든 저런 선수가 중간에 나가는 상황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저런 것들을 구단과 감독이 정말 잘 좀 저런 상황이 안 벌어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저건 되게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광주는 득점이 27골로 리그 11위에 처져 있는데 또 이제 아사니 선수가 빠져나갔어요. 아사니가 빠진 이 광주는 강원을 상대로 어땠습니까? 최경록 선수가 이번에 아사히 선수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 그쪽에 신창무 선수라든지 조성훈 선수가 좀 공격적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뭔가 측면에서 크로스에 의한 박스 안쪽에 공격 숫자를 두고 이제 여기서
하지만 또 여기서 이제 크로스가 정확하게 올라가지 않으면서 득점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무산이 됐었죠. 그리고 이번 여러 이적 시장 때 프리드요슨 선수가 또 영입이 됐는데, 물론 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공격 패턴을 할 수밖에 없는 광주였지만 그래도 이 프리드요슨 선수 머리에 5개가 시도가 됐는데 4개를 정확히 동료 선수에게 연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가 앞으로 그러면 광주에서 어떻게 활용될지를 좀 확실하게 읽을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아사니 선수가 빠진 상태에서는 헤이지 선수가 지금 현재 가장 그래도 득점이라든가 또 이제 어시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헤이 선수가 항상 보면은 굉장히 많은 활동량으로 볼을 받아주고 그 볼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풀어주기도 하고 저렇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와서 플레이에 관여를 하고 하는 모습들을 이제 계속 볼 수 있었는데, 저런 역할들은 앞으로 또 계속 할 것 같아요. 하면서 때로는 뭐 마무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프리든 요슨이라는 굉장히 타겟팅 스트라이커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공격의 카드가 생긴 거죠. 왜냐면 광주 플레이 스타일 보면은 뭐 하프 스펠 잘 이용하긴 하지만 어쨌든 양 윙포드들이 이렇게 벌려가지고 돌파력이 좋은 선수들이 가가지고 돌파를 통해서 혹은 이 하프 스펠을 들어갔을 때 볼이 들어가가지고 어쨌든 크로스상을 자꾸 만들어내는데, 사실 광주 특징이 수비할 때 굉장히 많은 선수가 박스 안에 들어와서 수비를 단단히 하는 부분도 있지만 공격을 할 때도 크로스 올 때 굉장히 많은 선수가 들어가는데 지금 그런 기동력이 지금 많이 안 보이고 있거든요. 네. 저렇게 이제 헤이 선수 잘 빠져나가고 했을 때 그 반대편에 지금 뭐 윙포드라든가 공격형 뭐 이런 수들이 더 강하게 많은 숫자로 들어갔더라면은 사실 득점 찬스를 만들 수 있는데, 보면은 지금도 빌드업 통해서 뭐 워낙 광주가 이런 어떤 연결이나 풀고 나가는 걸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을 때도 보면은 좋은 찬스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선수들이 굉장히 들어가고 하는데 이 마무리 크로스에서 결정이 졌더라면은 골을 만들 수 있는데, 저런 어떤 마무리하는 상황에서의 연결 부분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프리든 요슨 선수가 어쨌든 196cm에 굉장히 장신한 선수가 왔기 때문에 어떤 크로스를 통한 마무리를 하는 어떤 좀 단순하고 좀 위협적인 이런 또 공격 옵션들을 가지고 간다면은 그 아사니 선수의 좀 빠진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전이 있기 전에 2경기에서 3골을 넣었더라고요, 헤이지 선수가. 그래서 저도 강원전에서는 좀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계속해서 볼을 받으려고만 하다 보니까, 물론 볼을 가졌을 때 스피드를 살려서 득점할 수 있는 역할은 원래 이제 헤이 선수가 잘 하던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볼 없는 상황에서의 그런 움직임을 통해서도 좀 득점을 많이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상대 수비들도 견제를 굉장히 강하게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최경록 선수나 아니면 이강현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볼을 잡았을 때 이제 수비 뒷공간으로 움직이면서 순간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득점을 만드는 그런 형태의 득점도 좀 많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 헤이지 선수 볼 때마다 대표로 있을 때 이 선수를 데려오려고 20만 불, 연봉 15만 불에 굉장히 쌌는데? 되게 쌌지. 그래서 이제 맞춰놨어. 맞춰놓고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딱 간 상태에서 이제 사인만 하면 딱 되는 상태에서 내가 2명의 선수를 보고 있었는데, 한 명이 첫 번째 타겟이 헤이즈였고 2번째는 이제 다른 선수였어. 그래서 내가 이제 헤이즈랑 이제 계약을 하게 되니까 다른 선수에 대해서 이제 내가 빨리 놔줘야지 이 에이전트도 다른 클럽을 찾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여기다 이제 연락을 했어. 이 선수 우리 딴 선수 했으니까 이 선수 놓겠다고. 빨리 또 딴 팀 찾아보라고 예의 바르게 한 거지. 근데 이 에이전트가 누구냐는 거야, 그게 선수가. 그래서 그 헤이즈라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래요 하면서 끊었어. 근데 이 친구가, 이 에이전트가 헤이즈한테 연락을 한 거야. 얘기해서 광주로 데려가 버렸어. 내가 봐도 형이 되게 잘 못한 것 같은데. 근데 누가 형처럼 그렇게 다 오픈하고 아니지. 제가 들었을 때는 형님이 뭔가 팀에서 누굴 영입하려고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되게 발끈하는 것 같아요. 왜 나는 영입하려고 안 하고 다른 사람들만 영입하려고 했는데. 형 감독인데 왜 너한테서. 네, 그때 광주는 선수들 간의 간격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수비할 때도 되게 내려오고 공격할 때도 그 간격을 맞춰서 되게 촘촘하게 올라가서 앞에서 하다 보니까 되게 앞쪽으로 많이 중심이 쏘여 있다가 생기는 그 뒷공간에 대한 어떤 문제점, 이러한 문제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팀이 원하는 거는 앞에 공간이 있으면 센터백도 과감하게 볼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 패스를 하라는 거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감독님이. 근데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체력적인 부분 플러스 뭐 그런 플레이를 또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서 플레이를 관여를 하다 보니까
수비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더욱더 많은 이제 거리를 뛰어야 되는 상황, 그 이후에 정말 상대 공격수와 맞닥뜨렸을 때 거기에서 이제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좀 어려운 상황들을 겪고 있는 광주인 것 같습니다. 광주는 보니까 그 지난 대전과의 경기에서 뭐 2대0으로 이제 승리를 했었는데 그때는 약간 백스리 수비하면서 수비에 좀 중심을 뒀던 것 같아요. 대전이 좋은 공격 수들이 많고 또 스쿼드도 굉장히 좋고 또 상위권 팀이기 때문에 역습을 노리는 어떤 이제 그런 걸로 효과를 보고 또 결과를 가져왔는데 강원전은 백포 수비하면서 약간 좀 공격적으로 뭔가 찬스를 이제 더 노리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보면은 앞에서 압박을 하고 그 다음에 압박에서 경합에서 밀렸을 때 이는 광주가 이렇게 수비를 이렇게 쉽게 내주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쉽게 열려가지고 센터백까지 끌려 나오다 보니까 이제 풀백 하나만 있고 저게 사실 모전 선수가 연결도 잘 됐으면 거의 완벽한 찬스가 돼. 이런 어떤 상황도 사실 광주가 많이 허용하지 않는데 이날 체력적인 어떤 부담도 확실히 보였고 그 다음에 결과를 충분히 가져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좀 전진 공격을 하다 보니까 저런 어떤 문제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근데 저는 사실 광주의 수비는 크게 걱정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정말 저는 수비하고 내려오는 속도라든가 반응이라든가 그 다음에 크로스로도 크게 흔들지 않는 게 박스 안에 많은 선수가 내려와 있다 보니까 물론 뭐 많은 선수가 내려오도 불구하고 강원한테 실점을 이제 했는데 이종효 감독이 어떤 수비적인 부분에서 되게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날 경기에 좀 그런 뭐 약간 문제는 보이긴 했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수비는 뭐 전술적으로 감독의 역량이 되게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긴 하고 득점은 선수 개인의 능력이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이정효 감독 입장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전술적으로 다 했는데 선수들이 그 앞에서 마무리를 하지 못하는 것까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좀 답답하지는 않을까요? 대부분 감독들이 인터뷰에서 보면 이제 그 과정까지 내가 할 수 있는데 그 과정 이후에 마무리는 선수들이 해줘야 된다는 어떤 인터뷰를 하는 감독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이정효 감독은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정효 감독은 그거마저도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어내려고 더 많은 경기를 보고 분석을 해서 그것까지 이겨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일 거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감독. 더 완벽한 찬스를 만들려고 노력하겠죠. 더 완벽하게. 수비가 없는 어떤 상황을 더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것마저도 이겨내려고 아마 굉장히 노력하지 않을까. 아마도 지금도 아마 영상 엄청 보고 있을 거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정효 감독은 상대적으로 되게 얇은 선수층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전술적인 대응으로 중위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또 이제 아사니 선수가 빠져나갔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중위권을 유지할 수 있는가? 중위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뭔가? 이 두 가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선수 영입을 할 때 보면 항상 좀 멀티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경기 전에 이정효 감독이 인터뷰했을 때도 뭐 아사히 선수가 빠져나갔지만 우리 팀에는 멀티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다. 뭐 미드필드 보는 선수가 윙포드를 볼 수도 있고 또 센터백들도 정말 미드필드 위치까지 올라가서 빌드업을 또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잘 활용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명확하게 축구에 대한 어떤 게임 모델과 플랜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선수가 그 포지션에 들어가더라도 그 역할을 굉장히 잘 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하는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팀이 원하는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경기력이 좀 유지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이런 모습들이 과거보다는 조금 느슨한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했다. 이건 일시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아니면 광주가 심상치 않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까요? 저는 약간 어려움이 온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이게 처음에는 되게 센세이션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성적으로 이어지고 되게 좋은 모습이 계속 이어졌었는데 이제 팀들이 좀 많이 익숙해지고 전술에 대한 어떤 파악이 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들이 보면 굉장히 잘했다가 계속 유지하는 감독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게 세계인 감독님들 봐도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음 경기가 광주 제주전인데 이 경기 예측 한번 할까요? 예상? 광주 홈이었다면 당연히 좋은 경기력으로 좀 좋은 결과를 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주 원정이면은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승무패. 저는 비기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저는 광주가 이길 것 같아요. 광주승. 네, 광주 이길 것 같아요. 광주승. 그럼 나는 제주승밖에 없네. 따라갈 수는 없잖아. 따라가면 되지. 따라가면 재미가 없잖아. 그럼 형이 먼저 골라봐요. 따라갈게. 아니 나는 그렇게 하지. 나는 따라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나는 그러면은 패를 할게.
이렇게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이제 새로운 코너 생긴 거 이제 예측하는? 아니야. 내가 먼저 했으면 난 무 하려고 그랬어, 솔직히. 아 그래요? 무. 아, 제주 원정 왜냐면 쉽지 않아요. 제주도 쉽지 않기 때문에. 제주 원정은 진짜 쉽지 않기 때문에. 제주도 또 스쿼드도 좋아요 사실. 자, 차원이 다른 분석 핫다리 연결. 다음 주에는 더욱더 독한 분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